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남미에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팀인 독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독일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부터 같은 조에 속한 다른 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나머지 팀 모두로 올스타 팀을 만들어도 독일에게 한 방에 작살나는 수준밖에 되질 않을 정도로 독일은 10경기 36득점 17점이라는 기록과 함께 너무나도 쉽게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정지었죠. 그리고 다가온 월드컵 조추첨에서 독일은 포르투갈, 가나, 미국과 한 조에 속하게 되었고, 워낙 조별 예선에서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니 무조건 독일이 1위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1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경기 시작 전부터 언론에서 빅매치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일방적인 경기였죠. 경기장은 마치 포르투갈 홈 경기장에 온 것처럼 일방적으로 포르투갈을 응원하는 분위기였지만, 포르투갈은 경기 내내 독일의 샌드백 신세였는데요. 초반까지만 해도 호날두를 내세운 포르투갈의 공격이 점점 먹혀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포르투갈의 수비진으로 시작된 문제점이 결국 독일이 포르투갈을 삼킬 수 있게 된 이유였죠. 이 경기는 페페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페페는 경기 도중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를 손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거기에 넘어진 선수에게 다가가 박치기를 시전해 스트레이트 퇴장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후 포르투갈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경기는 독일의 4대0 대승으로 끝이 나면서 빅매치라 생각했던 경기는 너무나 일방적인 경기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참고로 이 경기는 독일의 월드컵 100번째 경기로, 독일은 이 경기의 승리로 인해 4개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4골 이상을 기록한 팀이 되었죠. 가나와의 2차전에서 독일은 전반전 45분까지 예상외로 대등하게 경기가 흘러가면서 어려운 게임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독일은 후반에 선수 교체로 변화를 시도했고, 감독의 작전이 통했는지 후반 6분 만에 괴체가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했죠. 이에 맞서 가나도 선수 교체로 변화를 시도했고, 선제골이 터진 지 불과 2분 만에 가나 역시 동점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죠. 동점이 된 후부터 독일은 체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가나는 파상 공세를 펼쳐 독일을 위협했는데요. 그 결과 가나는 독일의 패스를 인터셉트하여 완벽한 크로스를 올려 헤딩골을 장렬시키면서 가나는 2대1로 역전에 성공하게 되었죠. 역전이 된 뒤에도 독일은 이렇다 할 공격을 펼치지 못하고 가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침내 교체로 들어온 클로제가 들어오자마자 헤딩으로 떨군 공을 골로 성공시키면서 월드컵 개인 통산 15호 골을 기록하였죠. 37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 클래스가 무엇인지 보여준 장면이었죠. 그렇게 클로제의 득점 이후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나면서 독일은 가나와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확실히 가나전은 독일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기후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 경기였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미국전은 경기 전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서 도로가 개천으로 바뀔 정도였다 보니 한때 경기 일정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래도 축구장은 별 문제가 없었고, 경기 도중에도 비가 퍼붓긴 했지만 경기는 무사히 치러졌죠. 그렇게 경기 휘슬이 불리고 독일은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내었으나, 미국 수비진은 우주방어를 시전하며 버티면서 전반전은 양팀 모두 득점 없이 끝나게 되었죠. 경기장 분위기는 90분간 한 골 싸움으로 결판 날 것처럼 보이면서 독일 감독 레브는 후반 들어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전반 내내 부진한 포돌스키를 빼고 클로제를 투입해 밀러를 윙으로 벌렸는데, 그 작전은 결과적으로 통했죠. 후반 10분 골키퍼가 쳐낸 볼을 밀러가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길고 길었던 경기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죠. 그렇게 경기는 독일의 1대0 승리로 끝이 나면서 독일은 2승 1무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였죠. 16강에서는 악연이 있는 알제리와 맞붙게 되었는데, 32년 전 1982 스페인 월드컵에서 독일은 알제리에게 충격패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32년 전에 당한 것을 복수할지, 아니면 알제리가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작성할지 경기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졌죠. 그렇게 독일과 알제리의 16강전이 시작되었고, 알제리는 경기 초반부터 엄청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압박을 걸어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면서 독일은 전반 초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알제리의 공격을 막아내기 급급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독일의 클래스가 어디 가지는 않아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맹공을 퍼부었으나, 후반전에도 알제리는 강력한 압박을 펼쳤고 독일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기염을 토했죠. 결국 전후반 90분 동안 결판을 내지 못하고 경기는 연장전에 돌입했으며, 독일은 연장 전반 시작하자마자 상대의 틈을 노리고 절묘한 패스 플레이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그리고 외질이 연장 후반에 기어이 추가골을 넣으면서 이후 알제리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시간이 부족했기에 독일은 힘겨운 싸움 끝에 2대1 승리를 거두며 월드컵 8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8강 상대는 프랑스였는데
역대 전적에서는 프랑스가 우위에 있었지만 남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고 두 팀 모두 기세가 엄청 좋은 팀이었기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승부가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그렇게 독일과 프랑스의 8강전이 시작되고 전반전은 전체적으로 독일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전반 12분 만에 훈멜스가 헤더로 골망을 흔들면서 독일은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죠.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도 중원의 우위를 앞세워서 독일은 계속해서 점유율을 앞서간 채로 전반전은 1대0 독일의 리드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후반전 분위기는 전반전과 다르게 프랑스가 주도했는데 동점골이 필요한 프랑스는 계속해서 독일을 몰아붙였고 선수 교체를 통해 반전을 노려봤지만 매번 기회가 노이어에게 막히면서 경기는 독일의 1대0 승리로 끝이 납니다. 당시 독일은 다소 답답한 면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훈멜스의 결승골을 잘 지켜내면서 월드컵 최초 4연속 4강 진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죠. 준결승 상대는 개최국 브라질이었는데 64년 만에 자국에서 월드컵을 치르게 된 브라질은 어느 때보다도 우승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상대였죠. 그렇게 독일과 브라질의 4강전이 시작되었고 독일은 전반전부터 브라질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전반전에만 무려 5골을 넣으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야말로 브라질의 입장에선 최악의 치욕이었고 사실상 브라질 선수들의 정신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그렇게 전반전에만 5골을 먹으며 정신없이 털리던 브라질은 후반전이 되자마자 정신줄을 잡고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독일은 6번째, 7번째 골까지 넣으며 경기는 7대0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가 계속되었고 브라질이 후반 막판에 한 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독일의 7대1 승리로 끝이 납니다. 현대 월드컵에서 보기 드문 일방적인 점수 차이로 압승을 거둔 독일의 환호와는 달리 자신들의 홈이자 4강전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굴욕을 맛보면서 참패를 당한 브라질은 분위기가 처참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그야말로 이 경기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역사상 최악의 경기가 되었고 독일에게는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죠. 결승에서는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맞붙게 되었고 두 팀은 월드컵 결승에서만 3번째로 맞붙는 대결이었는데요. 두 팀의 맞대결은 1승 1패로 호각세였기 때문에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어느 팀이 웃을지 관심이 모아졌죠. 그렇게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되었고 전반전은 팽팽하게 진행되었는데 두 팀의 스타일이 상대 허점을 찌르기 좋지만 반대로 자기 허점을 찔리기도 좋은 형태라서 경기가 난타전보다는 90분 내내 막다가 한번 저지른 실수가 그대로 결승골로 이어지는 한 골 싸움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예상대로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후반 90분 내내 수비진들을 뚫어내지 못하고 양팀은 연장 승부에 돌입하였는데요. 그러다 운명의 연장 후반 7분에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괴체가 침착하게 가슴 트래핑하고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여 0대0의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골을 넣었죠. 이후 아르헨티나는 파상 공세를 펼쳤으나 바닥난 체력으로는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힘들었고 결국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면서 독일은 남미 대륙에서 최초로 우승컵을 안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의 2014 월드컵 우승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우승을 통해 독일은 동서독 통일 후 첫 우승과 함께 24년 만에 통산 4번째 우승을 달성했으며 탄탄한 조직력을 통해 펠레의 저주와 개최 대륙 징크스를 모두 격파한 모습을 보여준 대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2014 독일 대표팀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